특히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딴 윤진 재단을 설립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재단은 대기업의 횡포에 고통받는 작은 벤처기업들과 재능 있는 엔지니어들을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아버지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아버지를 기리는 방식이자 그녀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과거를 바로잡았고 이제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완벽한 역전극이었다. 서한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미끼로 던져 더 큰 사냥에 성공한 것이다. 위기 상황에 몰린 강태민은 이성을 상실한 채 폭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인멸하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관련자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서아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서아는 남산이 보이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김민준 기자와 마주 앉았다. 진성그룹 게이트를 터뜨린 공로로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한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이 되어 있었다. 어두운 카페에서 비밀스럽게 만나던 과거와 달리 이제 두 사람은 밝은 햇살 아래서 편안하게 식사를 하며 웃고 있었다. 위험한 동맹 관계는 이제 깊은 우정으로 변해 있었다. 한편 윤서진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언제 집으로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강태민의 아버지 강만철 회장이 생전에 남긴 비밀 금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 안에는 진성그룹의 모든 추악한 비밀이 담긴 비자금 장부와 로비 리스트가 들어있었다. 만약 검찰의 손에 들어간다면 진성그룹은 물론 자신들의 인생도 끝장이었다. 요즘 회장님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네요. 이제 정말 다 내려놓은 사람 같아요. 민준이 농담처럼 말하자 서아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려놓은 게 아니라 새로운 짐을 짊어진 거겠죠. 예전보다 훨씬 무겁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더 가벼워요.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차가움 대신 온화하고 부드러운 여유가 깃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과 미래를 이야기했다. 패닉에 빠진 그녀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 남편 몰래 금고 안의 자료들을 빼돌려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과거 자신들의 집안일을 처리해 주던 브로커에게 은밀하게 연락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아무도 몰래 서재의 비밀 금고에서 문제의 서류 가방들을 꺼내 브로커의 차에 싣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다. 서아는 북촌의 한적한 한옥에서 소박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할아버지 권 회장을 자주 찾아뵈었다. 권 회장은 이제 경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서예와 난을 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툇마루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던 어느 날, 권 회장은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평생을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아왔다. 하지만 너는 복수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구나. 네가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리더다. 이제야 나도 마음의 빚을 다 갚은 것 같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은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서아가 고용한 사설 탐정이 그녀의 모습을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다. 윤서진이 브로커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 서류 가방을 차 트렁크에 싣는 장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카메라에 담겼다. 그것은 증거 인멸 시도를 입증하는 완벽하고도 결정적인 증거였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안도감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서아는 그를 통해 비로소 가족의 따뜻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모두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날 오후 서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탐정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진들을 확인했다. 사진 속에는 겁에 질려 허둥대는 언니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웠고 또 가장 증오했던 언니의 처참한 모습. 서아는 그 사진을 보며 승리의 희열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연민과 함께 자신의 운명에 대한 어떤 비장함마저 느꼈다. 새로운 태양 호라이즌 그룹의 회장실. 7년 전 강태민을 처음으로 마주했던 그 40층의 회의실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한 그곳에서 서아는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해질녘의 노을이 도시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한때는 잿빛으로만 보였던 도시가 이제는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이 변하자 세상도 변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왕을 잡기 위한 가장 강력한 체크메이트용 말을 손에 쥐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언니를 범죄자로 만들어야 하는 이 잔인한 게임의 끝이 서서히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들을 파일에 넣으며 조용히 되뇌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승자의 확신에 차 있었지만 그 눈빛은 깊은 어둠 속으로 더욱 침잠하고 있었다. 그녀의 거대한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 대신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액자 속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직접 그렸던 윤진테크의 첫 반도체 회로도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뿌리이자 그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었다. 그녀는 길고 길었던 여정을 조용히 되돌아보았다. 김민준 기자의 폭로 보도는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배의 밑바닥에 치명적인 구멍을 뚫어버렸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으며 협력업체들은 연이어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다. 대한민국 재계의 신화로 불리던 진성그룹은 이제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난파선 신세가 되었다. 회사 전체가 극심한 혼란과 불신, 공포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증오와 분노가 그녀를 움직인 힘이었음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들에 스스로를 잠식당하는 대신 그것을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녀는 미련 없이 그 감정들을 과거에 묻었다. 개인적인 비극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동력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그녀는 파괴자가 아닌 창조자로서 다시 태어났다. 강태민은 위태로운 선장처럼 미친 듯이 배의 키를 붙잡고 있었다. 그는 밤낮으로 투자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채권단 회의에 불려가 고개를 숙였으며 언론을 향해 위기는 곧 극복될 것이라고 외쳤다. 하지만 한번 돌아선 민심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의 발버둥은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고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절박한 패배자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며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어냈다. 서아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복수심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평온함과 미래를 향한 고요한 결의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위한 진정한 정의와 내면의 평화를 모두 손에 넣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 윤서아는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더 이상 진성그룹을 외부에서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배의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전략을 선택했다. 그녀는 태양 코퍼레이션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투자 자회사와 해외 펀드를 통해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진성그룹의 주식을 헐값에 조용히 사들였다. 그녀의 자금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처럼 진성의 지분 구조를 잠식해 들어갔다.
동시에 그녀는 진성그룹 이사회의 핵심 인물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접촉한 인물은 강태민의 아버지 시절부터 회사를 지켜온 오정국 전무였다. 오 전무는 강만철 회장에 대한 충성심이 깊었지만 강태민의 무모하고 독선적인 경영 방식에 오래전부터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서한은 중개인을 통해 그에게 강태민이 이번 사태를 덮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한 결정적인 증거를 전달했다.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가르는 유리 빌딩 40층 회의실에는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파노라마가 무색할 만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은 두 기업의 임원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이곳은 태양 코퍼레이션과 진성그룹의 인수합병 최종 담판이 벌어지는 현장이었고, 공기 중에는 야망과 자본의 차가운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증거를 확인한 오 전무의 얼굴은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히 경영 실책의 문제가 아니었다. 회사를 사유화하고 주주 전체를 기만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 강태민이 선대 회장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를 제 손으로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마침내 강태민에게 등을 돌리기로 결심했다. 윤서아는 굳게 닫힌 회의실 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칠흑 같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린 그녀의 옆모습은 정교하게 조각된 얼음상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짙은 네이비색 정장은 그녀의 가녀린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태양 코퍼레이션의 전략기획팀장이자 이번 M&A 딜의 실질적인 설계자였다. 오 전무를 중심으로 뭉친 반, 강태민 세력은 순식간에 이사회의 과반을 장악했다. 그들은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강태민 대표이사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사면초가에 몰린 강태민은 미친 사자처럼 날뛰며 자신에게 반기를 든 이사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결국 그의 운명은 임시 주주총회의 표결에 달리게 되었다. 맞은편에는 진성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민이 앉아 있었다. 그는 7년 전과 다름없이 훤칠한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과 반짝이는 시계는 그의 성공을 과시하는 듯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초조함이 희미하게 서려 있었다. 진성그룹은 최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번 합병은 그들에게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았다. 결전의 날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대연회장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가득 차 숨 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단상 위 강태민과 그의 측근들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오 전무를 비롯한 이사들이 결연한 얼굴로 자리했다. 강태민은 아직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자신과 우호 지분을 모두 합치면 과반을 넘길 수 있다는 계산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희 진성그룹이 제시한 조건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태양 코퍼레이션이 이 기회를 놓친다면 분명 후회하게 될 겁니다. 강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아직 자신의 맞은편에 앉은 전략기획팀장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의 관심은 오직 태양 코퍼레이션의 최종 결정권자에게 쏠려 있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강태민이었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 태양 코퍼레이션의 부당한 공격과 외부 세력의 음모를 주장하며 감정에 호소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지금 진성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위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피와 땀이 서린 진성의 역사를 통째로 빼앗으려는 저들의 비열한 술수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회사를 지킬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때 서아의 붉은 입술이 조용히 열렸다. 후회는 기회를 놓쳤을 때가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는 것이죠. 나지막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이성적이었지만 강태민의 귀에는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밝혔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음성에 그는 비로소 고개를 들어 목소리의 주인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절박한 연설에 일부 주주들이 동요하는 듯했다. 그때 사회자가 다음 발언자를 호명했다. 다음은 최근 저희 회사의 주요 주주로 떠오른 블루오크 캐피탈의 대표 대리인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연 회장 입구로 쏠렸다. 문이 열리고 그곳으로 들어서는 인물의 모습에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단상으로 향하는 사람은 바로 윤서아였다.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강태민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하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 채웠다. 눈앞의 여자는 분명 그가 아는 윤서아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가 알던 윤서아가 아니었다. 과거의 순수하고 연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눈빛을 가진 낯선 여인이 앉아 있을 뿐이었다. 강태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블루오크 캐피탈, 그 정체불명의 투자회사가 바로 윤서아의 손에 든 칼이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서아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침착하게 단상에 섰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이었고 주주총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그녀는 강태민과 달리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순간 강태민의 머릿속으로 7년 전 그날의 풍경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자신을 기다리던 서아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자신의 팔짱을 끼던 그녀의 언니 윤서진의 얼굴,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게 서아를 버렸는지, 그녀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 모든 기억의 파편들이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블루오크 캐피탈의 위임을 받은 윤서아입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음모론이나 감정에 호소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데이터와 팩트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을 띄웠다. 강태민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진성그룹의 주가 하락률, 영업이익 감소 추이,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한 천문학적인 손실에까지. 하지만 윤서아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무심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강태민 대표님, 지금부터는 감정적인 수사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팩트로 이야기하도록 하죠. 그녀는 손짓으로 스크린을 가리켰다. 스크린에는 진성그룹의 재무제표와 숨겨진 부실, 자산 목록이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발표는 냉철하고 논리적이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리더십이 어떻게 회사의 가치를 파괴했는지를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했다. 주주 여러분, 기업의 주인은 총수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더 이상 개인의 무능과 독선으로 인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파괴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강태민 대표의 해임은 진성을 살리기 위한 유일하고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진성그룹의 부채 비율은 현재 450%를 상회하고 있으며 2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하신 인수 조건은 사실상 태양 코퍼레이션의
부실 경영의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회의실을 갈랐다. 그녀가 제시하는 자료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치명적이어서 진성 측 임원들은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고 얼굴만 붉혔다. 마지막 발언이 끝나고 마침내 운명의 표결이 시작되었다. 주주들은 각자의 단말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찬반 비율을 모두가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강태민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이 자신만만했던 계산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해임 찬성 비율이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건 일시적인 경영 악화일 뿐이요. 우리의 핵심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고려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요. 태민이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반박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앞에 서하는 그가 알던 그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그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냉혹한 승부사였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찬성 62.7%, 반대 34.1%, 기권 3.2%. 강태민 대표이사 해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의 선포와 함께 법봉이 내리쳐지는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다. 그 순간 강태민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사망 선고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패배한 왕의 초라한 모습을 담기 위해 정신없이 터져댔다. 서아는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비웃음도 동정도 아닌 모든 것을 초월한 자의 여유로운 미소였다. 핵심 기술력이요? 진성그룹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핵심 인력 3명이 지난달 경쟁사로 이직했고,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는 3년째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압니다만, 그녀는 태민이 가장 아파할 부분을 정확히 후벼 팠다. 그 정보는 외부에는 절대 알려지지 않은 극비 사항이었다. 서아는 멀리서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7년 전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의 처참한 몰락.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통쾌함도 기쁨도 없었다. 오직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복수라는 이름의 긴 여정에서 가장 높은 산 하나를 이제 막 넘었을 뿐이었다. 강태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내부 사정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 온 사람처럼 그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두려움이었다. 한때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여자에게서 느끼는 생경한 공포. 그는 자신이 거대한 덫에 걸려들었음을 직감했다. 강태민의 몰락은 진성그룹의 혼란을 종식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혼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리더를 잃은 거대 조직은 방향을 상실한 채 표류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비리 의혹과 내부 고발이 터져 나왔다. 오정국 전무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이미 썩을 대로 썩어버린 조직의 뿌리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이었다. 긴 침묵 끝에 태양 코퍼레이션의 부회장이 서아의 분석을 마무리하며 입을 열었다. 강 대표님, 보시다시피 저희는 진성그룹의 제안을 현재 상태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만 윤 팀장의 분석에 따라 새로운 조건을 역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는 서아가 미리 준비해 둔 서류를 진성 측으로 밀었다. 서류에는 진성그룹의 경영권을 사실상 태양 코퍼레이션에 넘기는 것과 다름없는 굴욕적인 조건들이 담겨 있었다. 윤서아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복수의 정점에서 승리의 쾌감을 만끽하는 대신 예상치 못한 깊은 공허감에 휩싸여 있었다. 강태민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녀의 7년을 지탱해온 유일한 목표였는데 막상 그 목표가 이루어지자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듯한 허무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깨달았다. 아직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찾아야 할 진짜 이유가 남아있다는 것을. 강태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항복 선언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받아들이라는 거요? 이건 우리를 모욕하는 처사야. 그의 외침에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하지만 윤서아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권 회장의 비밀 자료실로 향했다. 그곳의 낡은 서류 더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초창기 역사, 강만철 회장이 무자비하게 집어삼켰던 작은 기업들의 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훑어보기 시작했다. 무언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조각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그녀를 이끌었다. 모욕은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님,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강자이고 누가 약자인지는 분명해 보이는군요. 서아의 차가운 한마디가 태민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 말은 7년 전 자신이 그녀에게 남겼던 마지막 말을 떠올리게 했다. 너 같은 여자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내 주제를 알아야지. 그 오만했던 말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그러던 중 빛바랜 인수합병 서류철 사이에서 익숙한 이름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윤진테크.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했던 작은 벤처기업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늘 아버지가 무리한 사업 확장과 경영 실패로 회사를 부도내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머릿속에 박혀 있던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실이었다.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다. 강태민은 굴욕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임원들을 이끌고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다. 텅 빈 회의실에 남은 서아는 그가 사라진 문을 한동안 말없이 응시했다. 강인함을 연기하던 가면이 잠시 벗겨지고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7년이라는 시간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서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홀린 듯 윤진테크의 자료 파일을 꺼내들었다. 공식적인 기록은 그녀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 단순 파산 처리. 하지만 권 회장이 따로 모아둔 비공식적인 메모와 당시의 신문 기사들, 그리고 다른 인수 기업들의 자료들과 내용을 맞춰보는 순간 그녀의 등 뒤로 소름이 돋았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회의실을 나온 강태민은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주먹을 내리쳤다. 윤서아, 윤서아. 그의 입에서 저주처럼 그녀의 이름이 터져 나왔다. 배신감과 당혹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그의 속을 헤집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서아를 찾아가 멱살을 잡고 묻고 싶었다. 왜 돌아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녀는 아버지가 개발했던 핵심 반도체 기술 특허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경쟁사에 유출되었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그 계약의 실패는 윤진테크의 자금난을 가속화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경쟁사는 바로 강만철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유령 회사였다. 아버지가 가장 믿었던 친구이자 동업자가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것이었다. 복도를 걸어 나오던 서아의 앞에 분노를 사귀지 못한 강태민이 나타나 길을 막아섰다.
그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게 다 내가 꾸민 짓이지. 복수라도 하겠다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위협이 섞여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자신의 발 아래 둘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조사를 계속할수록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강만철은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회사에 악성 루머를 퍼뜨려 투자자들을 떠나게 만들었고 거래은행에 압력을 넣어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하게 했다. 그는 계획적으로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아버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아버지의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고립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 것이다. 서아는 그를 천천히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애정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연민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복수, 강 대표님, 당신은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군요.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비즈니스일 뿐이죠. 당신의 진성그룹은 내게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사냥감에 불과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는 한 장의 낡은 차용 증서였다. 회사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으로 아버지는 강만철에게 개인적으로 거액의 돈을 빌렸고 회사의 모든 자산과 지분을 담보로 잡혔다. 강만철은 아버지가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에 그 빚을 상환하라며 목을 조여왔고 결국 회사를 헐값에 통째로 집어삼켰다. 윤진테크의 기술력은 오늘날 진성그룹의 핵심 사업부의 기반이 되었다. 그녀는 말을 마친 뒤 태민의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다. 그녀에게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가 태민의 코끝을 찔렀다. 그것은 과거 그녀가 좋아했던 달콤한 꽃향기가 아니라 차갑고 지적인 우디 계열의 향이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강태민은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서 멀어져가는 서아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7년의 세월이 쌓아 올린 그녀의 성벽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해 보였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한숨을 쉬던 아버지의 지친 뒷모습, 누군가와 절박하게 통화하던 목소리, 그리고 아버지가 쓰러지시던 날의 충격. 장례식장에서 누구보다 슬프게 울며 남겨진 자신과 언니를 책임지겠다고 말하던 강 아저씨의 위선적인 얼굴이 떠올랐다.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며칠 뒤 진성그룹 총수 집무실은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태민은 굳은 얼굴로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화면에는 정부 주도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중견 컨소시엄, 넥서스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다. 진성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프로젝트였고 모두가 진성의 승리를 의심치 않았던 사업이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리고 그 슬픔의 밑바닥에서부터 차갑고 무서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은 가족의 비극이 그저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넥서스 컨소시엄의 자금줄과 핵심 전략을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 태양 코퍼레이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제출한 제안서는 저희의 약점을 귀신같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저희 내부 정보를 모두 들여다본 것처럼 완벽한 카운터 전략이었습니다. 그 보고는 강태민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들고 있던 태블릿을 벽으로 집어 던졌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 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강태민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빼앗긴 아버지의 명예와 유산을 되찾는 성전이었다. 강태민과 윤서진의 배신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진 이 거대한 비극의 작은 일부에 불과했다. 그녀의 결심은 강철보다도 단단하게 굳어졌다. 윤서아. 강태민의 입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협상 결렬의 굴욕기채 가시기도 전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기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다. 명백히 그를 겨냥한 정교하게 설계된 공격이었다. 윤서아가 7년 만에 돌아와 그에게 날린 첫 번째 경고장이자 선전포고, 그는 그녀가 이토록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둡고 먼지 쌓인 자료실에 홀로 남은 서아는 아버지의 낡은 회사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녀의 뺨 위로는 뜨거운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진성그룹을 단순히 패배시키는 것을 넘어 강씨 일가가 쌓아 올린 죄악의 역사를 근절하고 그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할 이유를 찾았다. 그는 즉시 보안팀장과 법무팀장을 호출했다. 지금부터 윤서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지난 7년간 어디서 뭘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학력, 경력, 주변 인물까지 샅샅이 뒤져. 특히 태양 코퍼레이션 권 회장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보고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조바심이 묻어 있었다. 그는 윤서아라는 미지의 적을 알아야만 했다.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마주한 윤서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 서려 있던 슬픔과 공허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게 타오르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 권 회장을 찾아갔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청담동의 한 명품 편집숍에서 윤서진은 무감각한 표정으로 쇼핑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아내이자 진성그룹의 안주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사치를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외양 뒤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녀는 남편의 회사가 위기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권 회장은 서아가 내민 서류들을 보며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 아비는 나에게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다. 내가 아는 이들 중에 가장 총명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 그리고 내 어미는 하나뿐인 내 딸이었다. 어머, 진성그룹 사모님 아니세요? 요즘 회사 일이 잘 안 풀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괜찮으신 거죠? 그녀와 친한 척 다가온 다른 재벌가 부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윤서진은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받아넘겼다. 호, 걱정 고마워요. 어떤 회사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이죠. 저희 남편이 워낙 유능해서 금방 해결할 거예요. 서아는 숨을 삼켰다. 권 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가 평생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진실이었다. 내 딸은 가난한 벤처 사업가였던 내 아비를 사랑했고 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다. 나는 두 사람이 낳은 너희 자매를 보며 뒤늦게 그들의 사랑을 인정했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지. 딸과 사위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강만철 그놈이 너희를 데려가면서 모든 연락이 끊겼다.
나는 수십 년간 너희를 찾아 헤맸다. 그때 그녀의 눈에 매장 한쪽에 놓인 태블릿 속 경제 뉴스 헤드라인이 들어왔다. 태양 코퍼레이션의 숨은 실력자 윤서아 팀장, M&A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다. 기사에는 며칠 전 회의실에서 보았던 그 차가운 표정의 동생 윤서아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자신감 넘치고 지적인 모습. 그녀가 한때 경멸하고 동정했던 그 동생의 모습이 아니었다. 권 회장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과 회한에 젖어 있었다. 그는 서아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눈에는 핏줄을 되찾은 할아버지의 애정과 복수를 함께할 동지를 얻은 자의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나는 너를 찾은 뒤에도 바로 나서지 않았다. 내 스스로 일어설 힘이 있는지, 이 거대한 싸움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너는 내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결과로 너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강태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난 몇 주간 태양 코퍼레이션과의 협상에서 무언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벽의 실체가 바로 윤서아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지난 7년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이 자리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는 서아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너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지 않아도 된다. 권 회장의 말은 곧 태양 코퍼레이션 전체가 그녀의 방패이자 창이 되어주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공식적인 전쟁이 될 것이었다. 순간 윤서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실크 스카프를 구겨버렸다. 7년 전 동생의 약혼자를 빼앗고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의 승리감은 이미 오래전에 희미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언제 동생이 돌아와 모든 것을 되찾아갈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뿐이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지금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며칠 후 태양 코퍼레이션은 전례 없는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재계와 언론은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총수가 없는 진성그룹에 대한 공식적인 인수합병 발표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기자회견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취재진으로 가득 찼고 모두의 시선은 단상 위에 선 권 회장에게 쏠려 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가 재계의 판도를 뒤흔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강태민은 자정이 넘어서야 술에 취해 귀가했다.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 예민해진 그에게서 풍기는 위스키 냄새가 거실 전체에 퍼졌다. 서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윤서진은 애써 태연한 척 다가가 그의 넥타이를 풀어주려 했다. 오늘도 많이 힘드셨나 봐요.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탐색의 기미가 서려 있었다. 권 회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예상과 달리 회사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가족사부터 꺼내기 시작했다. 오래전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과 그 딸이 남기고 간 두 손녀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한 할아버지의 애달픈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장내는 숙연해졌고 기자들은 그의 다음 말을 숨죽여 기다렸다. 강태민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야. 회사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좀 하지 마. 그의 차가운 말에 윤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결혼 생활 내내 그는 그녀에게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은 마치 값비싼 인형을 대하는 듯한 것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마침내 제 핏줄을 되찾았습니다. 권 회장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하며 단상 아래를 향해 손짓했다.
문이 열리고 윤서아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가 단상 위로 올라와 권 회장의 옆에 서자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순간 권 회장이 터뜨린 한마디는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밖에서 안 좋은 소문이 들려요. 태양 코퍼레이션 때문에 큰 프로젝트를 놓쳤다는 말도 있고요. 윤서진이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다. 그녀는 그 소문의 중심에 자신의 동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의 말에 강태민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치부를 들킨 사람처럼 격하게 반응했다. 이 자리에 선 윤서아 팀장이 바로 제 유일한 혈육이자 제 딸이 남긴 손녀이며 오늘 이 시간부로 태양 코오페리션의 유일한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그는 서아의 출생증명서와 친자 확인 DNA 검사 결과서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기자회견장은 터져 나오는 카메라 플래시로 인해 마치 백주대낮처럼 밝아졌다. 그 입 다물어. 당신은 그냥 집에서 쇼핑이나 하고 파티에나 다니면서 내 얼굴에 먹칠이나 하지 마. 그게 당신이 할 일이야. 그의 폭언은 칼날이 되어 윤서진의 가슴에 박혔다. 서러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혹시 그 여자 때문이에요? 당신 약혼녀였던 내 동생 서아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냐고요. 이 소식은 즉시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진성그룹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미스터리한 전략가가 사실은 경쟁사 회장의 숨겨진 손녀였다는 사실은 한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다. 그녀가 진성을 공격했던 모든 행위는 이제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빼앗긴 유산을 되찾기 위한 정당한 싸움으로 비치게 되었다. 그 이름이 나오자 강태민의 얼굴이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전곡을 찔린 것이다. 그는 서아에게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아내에게 들켰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헛소리하지 마.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내가 흔들릴 것 같아? 당신이야말로 불안해서 안달이 난 거겠지. 결국 도둑질한 자리는 편할 수가 없는 법이니까. 같은 시각 자택에 칩거하며 뉴스를 보던 강태민은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술병을 집어 던졌다. 화면 속에서 권 회장의 옆에 당당하게 서 있는 서아의 모습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자신이 쓰레기처럼 버렸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늘 위의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의 오만했던 인생은 그렇게 완벽하고 절대적인 파멸을 맞이했다. 두 사람 사이에 쌓여있던 불신과 불안의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강태민의 경멸과 윤서진의 죄책감이 뒤섞여 날카로운 말들이 오고 갔다. 그들의 화려한 결혼 생활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 채 그들은 차가운 침묵 속에서 서로를 등졌다. 강태민은 서아에 대한 분노와 집착으로, 윤서진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공포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윤서진 역시 자신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넋을 잃은 채 화면을 보고 있었다. 충격, 불신, 그리고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질투심이 그녀를 덮쳤다. 평생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동생이 사실은 진짜 공주였다. 동생의 약혼자를 훔쳐 이룬 자신의 삶은 서아의 진짜 신분에 비하면 초라하고 가짜 같은 것이었다.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한편 태양 코퍼레이션의 윤서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진성그룹의 다음 분기 사업 계획서와 관련된 기밀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앞으로 진성그룹의 숨통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조여갈 생각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뜨겁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것이었다. 기자회견장에서 윤서아는 마침내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위엄이 서려 있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사적인 복수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저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에 걸고 투명하고 올바른 기업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팀장님, 예상대로 강태민 대표가 팀장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붙여서 지난 7년간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충직한 부하 직원인 박 과장이 들어와 보고했다. 서아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미국에서 보낸 7년의 시간은 완벽하게 세탁되어 있었다. 강태민이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녀가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뿐일 것이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자신의 입으로 직접 진성그룹에 대한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이에 태양 코퍼레이션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대의 아래 부실 경영과 불법 행위로 무너진 진성그룹의 인수를 공식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녀의 선언은 더 이상 협상이 아닌 통보였다. 거대한 제국의 새로운 여왕이 즉위하는 순간이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강태민 대표가 개를 풀면 우리는 더 큰 호랑이를 풀면 되니까. 서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박 과장님, 우리가 준비한 다음 카드를 언론사에 흘릴 준비를 해주세요. 진성그룹의 해외 비자금 의혹에 대한 작은 단서면 충분합니다. 불씨만 던져주면 기자들이 알아서 거대한 화마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그녀의 지시는 망설임이 없었고 그 계획은 치밀했다. 윤서아의 상속인 선언은 대한민국 재계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태양 코퍼레이션이라는 막강한 제국을 등에 업은 그녀의 다음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음지에서 움직이는 전략가가 아니었다. 태양의 공식적인 후계자로서 그녀는 전면에 나서 진성그룹의 숨통을 끊기 위한 마지막 작전을 진두지휘했다. 인수팀과 법무팀은 그녀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강태민은 늦은 밤 홀로 서재에 앉아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다. 7년 전 약혼 시절에 서아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서아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 순수했던 미소를 자신이 직접 짓밟아 버렸다는 사실이 새삼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오만함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작전의 첫 단계는 진실의 완전한 공개였다. 그녀는 그동안 수집했던 모든 증거들을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넘겼다. 아버지의 윤진 태클을 강탈하기 위해 강만철이 저질렀던 추악한 배신 행위의 증거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진성그룹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과 돈 세탁 기록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서진이 증거를 인멸하려던 장면이 담긴 사진까지. 모든 것이 세상에 남김없이 까발려졌다. 진성그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이 담긴 익명의 투서가 언론사에 뿌려진 지 일주일째. 대한민국 재계는 보이지 않는 폭풍에 휩싸여 있었다. 아직은 작은 불씨에 불과했지만 한번 타오르기 시작하면 거대한 제국을 통째로 삼켜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불씨였다. 윤서아는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거미줄처럼 정교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김민준 기자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후속 탐사 보도를 터뜨렸다. 죄악 위에 세워진 제국, 진성의 민날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한 가문이 대를 이어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의 역사였다. 여론은 들끓었고
진성그룹과 강씨 일가를 향한 심판의 목소리는 하늘을 찔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녀는 태양 코퍼레이션의 심장부, 아무나 발을 들일 수 없는 최상층의 회장실로 호출되었다. 권 회장의 집무실은 그의 성품을 그대로 빼닮아 있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깃든 묵직한 원목 가구들과 동양적인 미가 느껴지는 서예 작품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며 위엄과 기품을 드러내고 있었다. 엄청난 여론의 압박과 명백한 증거 앞에 검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대규모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고 수백 명의 수사관들이 진성그룹 본사와 강태민의 자택,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사무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굳게 닫혀있던 진성의 금고가 열리고 그들의 죄악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린 것이다. 권 회장은 7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젊은이의 그것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아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진성그룹을 흔드는 솜씨가 아주 뛰어나구나. 내가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만족감과 함께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수건을 이루기 직전의 사람처럼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강태민과 윤서진은 순식간에 세상과 고립되었다. 그토록 자랑했던 부와 인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친구라 믿었던 이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충성을 맹세하던 부하 직원들은 검찰에 제보를 하기 위해 줄을 섰다. 모든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그들이 평생을 의지해왔던 견고한 성벽이 사방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아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를 미국 유학 시절부터 남몰래 후원하고 태양 코퍼레이션의 핵심 인재로 키워준 사람이 바로 권 회장이었다. 그녀에게 그는 은인이자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이토록 큰 기대를 거는지, 왜 진성그룹을 무너뜨리는 일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완벽한 절망 속에서 강태민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윤서아를 찾아 나섰다. 집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을 따돌리고 밤새도록 그녀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한 공장 앞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그곳은 과거 윤서아의 아버지가 운영했던 윤진테크의 공장 부지였고 지금은 진성그룹의 소유가 되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내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권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진성그룹의 본사 빌딩이 있는 곳을 향해 있었다. 너는 왜 진성그룹과 싸우는 것이냐? 단순히 강태민이라는 자에게 복수하기 위함인가? 그 질문에 서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처음에는 그랬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은 그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싸움이 깊어질수록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강태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최고급 정장 대신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고 며칠 밤을 샌 듯 퀭한 눈과 덥수룩한 수염은 과거의 자신만만했던 총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서아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달려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행동에는 조금의 체면도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넌 아직 이 싸움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권 회장은 몸을 돌려 서아를 직시했다. 그의 눈빛은 이제껏 본 적 없이 차갑고 깊었다. 강태민의 아버지, 지금은 고인이 된 강만철 회장. 그 자는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원수다. 그는 나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훔쳐 진성그룹의 초석을 다졌고 나와 함께했던 동료들을 배신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렸지. 진성그룹이라는 제국은
본래 나의 것이었어야 할 폐허 위에 세워진 성이다. 서아야, 제발. 내가 잘못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제발 검찰에 말해서 수사를 멈춰달라고 해줘. 네가 원한다면 진성그룹, 아니 내 모든 걸 다 너에게 줄게. 응, 우리 사랑했잖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는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며 애원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서아는 권 회장과 진성그룹 사이에 이토록 깊은 원한이 얽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된 거대한 전쟁의 연장선이었고, 그녀는 이제 그 전쟁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선봉에 선 것이었다. 권 회장은 그녀의 손에 작은 열쇠 하나를 쥐어주었다. 서아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무릎 꿇은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증오도, 연민도,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났다는 차가운 현실 인식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용서? 그 말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강태민 씨. 그리고 이제 와서 사과를 하기엔 너무 늦었어. 괴물을 잡으려면 그 괴물이 태어난 어둠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본관 지하에 있는 자료실 열쇠다. 그곳에 네가 찾아야 할 진실의 조각들이 있을 게다. 권 회장의 말은 그녀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강태민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진성그룹의 뿌리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들의 성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날 이후 서아는 밤마다 태양 코퍼레이션 본관 지하의 비밀 자료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먼지 쌓인 서고에는 진성그룹의 창립 시절부터 수십 년간의 기록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낡은 신문 기사와 재무 서류, 잊혀진 소송 기록들을 밤을 새워가며 파고들었다. 그러다 마침내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다. 진성그룹이 성장하던 시기에 유망했던 여러 중소기업들이 의문스러운 이유로 부도를 맞고 헐값에 진성에게 흡수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서아의 눈길을 끈 것은 유령 회사로 의심되는 페이퍼 컴퍼니들과 조세 회피처로 향하는 불분명한 자금의 흐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실 경영이나 비자금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진성그룹의 근간을 이루는 거대한 부패의 증거였다. 하지만 서류상의 증거들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에는 부족했다. 그녀에게는 이 어둠을 함께 파헤칠 조력자가 필요했다. 강태민은 그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낄 뿐이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그녀에게 매달리려 했지만 어느새 다가온 서아의 경호원들에게 거칠게 제지당했다. 경호원들에게 팔을 붙잡힌 채 그는 절규하듯 서아의 이름을 불렀다. 서아야, 윤서아. 그의 처절한 외침이 텅 빈 공장지대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서아는 망설임 끝에 한 사람에게 연락했다. 대학 시절 누구보다 정의감이 넘치고 총명했던 동기 김민준. 그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7년 전 서아가 강태민과의 약혼을 발표했을 때 그는 저런 속물과 엮이지 말라는 충고를 남기고 그녀의 곁을 떠났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다. 서아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것이 그들의 진짜 마지막이었다. 그녀가 차에 올라타는 순간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강태민을 체포하기 위해 오고 있었다. 법의 심판이 마침내 그들의 문 앞까지 당도한 것이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광화문의 한적한 카페에서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7년 만에 만난 김민주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고집스러운 인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몰라보게 변한 서아의 모습에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과거에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그녀 대신 차갑고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낯선 여인이 앉아 있었다. 서아는 차의 백미러를 통해 점점 가까워지는 경찰차의 경광등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도 승리의 눈물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안도감과 지독하게 길었던 싸움을 마침내 끝냈다는 종결의 눈물이었다. 과거의 망령이 이제야 비로소 편안한 안식을 찾게 될 터였다. 오랜만이네. 대기업 팀장님께서 나 같은 기자, 나부랭이는 어쩐 일로 찾으셨나?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꼬는 듯한 뉘앙스와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서아는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부탁할 게 있어서 너의 도움이 필요해, 민준아.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본론만을 이야기했다. 강태민의 구속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진성그룹은 끝내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남은 자산들은 채권단의 관리하에 태양 코퍼레이션으로 헐값에 넘어가게 되었다. 한때는 태양조차 집어삼키려 했던 거대한 제국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허무하게 사라졌다. 강씨 일가의 신화는 비참한 범죄 기록만을 남긴 채 막을 내렸다. 서아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부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양심 있는 내부 고발자인 것처럼 자신이 찾아낸 진성그룹의 비리 의혹 자료들을 그에게 건넸다. 진성그룹이 수십 년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경쟁사들을 고의로 파산시킨 정황 증거들이야. 하지만 언론의 힘이 없으면 이 증거들은 영원히 묻히게 될 거야.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윤서진의 삶 또한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녀는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화려했던 청담동 저택은 채권자들에게 넘어갔고 그녀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은 동결되었다. 기자들의 눈을 피해 허름한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긴 그녀는 하루아침에 상류층 사모님에서 사회의 지탄을 받는 범죄자로 전락했다. 김민주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진성그룹은 언론사에게는 가장 큰 광고주이자 동시에 가장 무서운 권력이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기자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아가 내민 자료들을 검토할수록 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기자의 본능이 이것이 자신의 경력을 통틀어 가장 거대한 특종감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어제까지 그녀 앞에서 온갖 아양을 떨던 지인들은 이제 그녀를 벌레 보듯 피하거나 뒤에서 조롱하고 멸시했다. 그녀가 평생을 걸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관계가 사실은 돈과 지위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음을 깨달았다. 혼자가 된 그녀는 지독한 후회와 원망, 그리고 자기 혐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이 자료 정말 네가 직접 찾은 거야?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을 만한 게이트가 될 수도 있어. 민주는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서아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위험한 게임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윤서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문 앞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품과 권위를 두른 동생 윤서아가 서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비서와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초라한 오피스텔의 복도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어서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처럼 보였다.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나하고만 공유해야 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신원은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주지. 김민주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기자로서의 사명감과 서아에 대한 알 수 없는 부채감 사이에서 결국 전자를 택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과거의 친구였던 그들은 이제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는 동지가 되었다. 윤서진은 순간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다. 여긴 뭐 하러 왔어? 내 비참한 꼴 보고 비웃으러온 거야? 네가 이겼으니 이제 만족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내세울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의 발악이었다. 하지만 서아는 그녀의 가시돋친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섰다. 강태민은 마침내 윤서아의 지난 7년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수십 장에 달하는 보고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그녀의 미국 생활은 너무나도 깨끗했다. 명문 MBA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의 작은 투자 회사에서 경력을 시작해 눈부신 성과를 올렸다. 사생활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고 그 어떤 스캔들이나 약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모범 답안 같았다. 서아는 어지럽게 널린 명품 옷가지와 술병들로 가득한 거실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여전히 문 앞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언니를 향해 나지막이 물었다. 왜 그랬어? 언니는 왜 그런 선택을 했어야만 해? 그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났어? 그 모든 걸 손에 넣으니 행복했어? 그 질문에는 비난이나 분노가 아닌 순수한 의문과 깊은 피로감이 담겨 있었다. 답답함과 초조함에 사로잡힌 강태민은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진성의 비자금 의혹을 다루는 언론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주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다. 이 모든 위기의 중심에 윤서아가 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의 완벽한 이력서에 흠집을 낼 수 없다면 그녀의 인격 자체를 망가뜨려야겠다고 그는 결심했다. 그것은 그가 가장 잘하는 비열하고 추악한 방식이었다. 서아의 담담한 질문은 오히려 윤서진의 마지막 방어벽을 허물어 버렸다. 그녀는 갑자기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그녀의 진심이 추악한 질투와 열등감이 마침내 터져 나온 것이다. 그래, 나는 네가 죽도록 미웠어. 너는 언제나 나보다 똑똑했고, 나보다 부모님께 더 사랑받았어. 나는 늘 너의 그림자였을 뿐이야. 그는 홍보팀을 동원해 증권가 찌라시와 익명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태양 코퍼레이션 윤 팀장. 과거 약혼자에게 앙심 품고 보복성 MA 추진. 권 회장을 유혹해 초고속 승진. 몸 로비 의혹 등 자극적이고 저열한 내용들이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윤서아를 향한 세간의 시선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그녀의 절규 섞인 고백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서아가 가진 모든 것을 질투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언제나 최고였던 서아의 재능. 조용하지만 모두의 신뢰를 얻는 서아의 성품.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최고의 신랑감이었던 강태민의 마음까지 독차지한 동생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박탈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윤서아의 언니일 뿐이었다. 회사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고 심지어 태양 코퍼레이션의 몇몇 임원들조차 그녀에게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윤서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쏟아지는 경멸의 시선들을 당당하게 마주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일을 처리했다. 그녀의 침착함은 오히려 소문을 퍼뜨린 자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빼앗고 싶었어. 네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빛나는 걸 빼앗으면 나도 너처럼 빛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강태민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어. 그 남자는 그냥 내 것을 훔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야. 그를 차지하면 내가 너를 이겼다는 증거가 될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그녀의 고백 끝에는 허탈한 깨달음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틀렸어. 나는 더 비참해졌을 뿐이야. 이 상황을 가장 즐기고 있는 사람은 윤서진이었다. 그녀는 자신들의 저택에서 열린 사교 모임에서 마치 피해자인 양 눈물을 글썽이며 동생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다. 서아가 원래부터 야망이 큰 아이였어요. 태민 씨를 놓친 것에 앙심을 품고 저렇게까지 회사를 위협할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위선적인 연기는 상류층 부인들의 동정심을 자극했고 서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서아는 언니의 추악한 진심을 말없이 들었다. 모든 것을 이해했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다. 그녀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작은 통장 하나를 올려놓았다. 언니가 저지른 죄에 대한 몫은 법의 심판을 통해 치러. 이건 내가 언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와서 남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김민준 기자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당장 반박 기사를 내서 내 누명을 벗겨줘야 해. 그는 진심으로 서아를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분했다. 아니, 궁지에 몰린 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마련이야. 그들이 스스로 얼마나 추악한지 세상에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 그것은 화해도 용서도 아니었다. 과거 자매였던 이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이자 완벽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서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돌아섰다. 그녀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를 얽매고 있던 마지막 과거의 족쇄가 풀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서아는 강태민이 이런 방식을 쓸 것이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그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다. 대중의 관심이 자신에게 쏠릴수록 그녀가 준비한 진짜 카드의 파괴력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가장 극적인 순간을 위해 가장 치명적인 한 방을 아껴두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다. 홀로 남은 윤서진은 서아가 놓고 간 통장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법정의 판결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파멸시키려 했던 동생의 마지막 연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공허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린 뒤였다. 그녀의 진짜 죄값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윤서아를 향한 인신공격이 절정에 달하고 그녀가 비도덕적인 여자로 낙인 찍히기 직전 서아는 김민준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날 저녁 김민준이 속한 언론사는 메인 뉴스 시간을 통해 단독 특종을 터뜨렸다. 탐사보도 진성제국의 그림자라는 제목의 보도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방송은 진성그룹이 수십 년간 운영해온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와 자금 흐름을 상세히 고발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세상은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강태민은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윤서진은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채 조용히 세상에서 잊혀갔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진성그룹과 강씨 일가의 이름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스캔들의 잔상으로만 남게 되었다. 서아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김민준의 취재는 날카롭고 집요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진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분노한 소액 주주들은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진성그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모든 상황이 하루아침에 뒤바뀐 것이다. 진성의 빈자리에는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다. 태양 코퍼레이션은 진성의 핵심 자산을 흡수하여 태양 호라이즌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그룹의 새로운 총수는 바로 윤서아였다. 창업주인 권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손녀의 시대를 열어주었고, 서아는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젊고 강력한 여성 리더로 우뚝 섰다. 강태민이 퍼뜨렸던 스캔들은 거대한 기업 비리 앞에 힘없이 묻혀버렸다. 오히려 그는 내부 고발자를 탄압하기 위해 치졸한 인신공격을 벌인 파렴치한 경영주로 낙인 찍혔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만 그의 변명은 성난 여론에 불을 붙일 뿐이었다. 특히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김민준의 송곳 같은 질문에 그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진땀을 흘렸다. 총수 자리에 오른 서아의 첫 행보는 복수나 숙청이 아닌 혁신과 통합이었다. 그녀는 과거 진성그룹의 부패한 문화를 뿌리부터 도려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협력업체와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녀는 정복자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건설자의 길을 택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마치 칼로 심장을 도려내듯 잔인한 진실을 읊조렸다. 이건 우리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야. 당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당신 가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 위에서 불을 쌓아 올렸는지, 당신은 평생을 외면하며 살아왔지. 당신의 가장 큰 죄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그 모든 진실을 알면서도 죄책감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온 거야.